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정보처리기사 실기 2020년 1회 시험이 끝났네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2번이나 연기가 됐었고, 또 시험 준비하시는데 이 시험 연기라는 것이 수험생한테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격증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셨는데 결과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이번 시험 후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두목넷에서 정보처리 강의를 하고 있는 왕두목 신면철이에요. 네. 너무 무게 잡는 것 같아서 원래는 무게 잡는 거 좋아하진 않는데,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3개의 키워드로 이번 시험을 정의해 봤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배려입니다. 왜 배려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번 시험이 코로나 때문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필기를 합격하셨던 분들에게 한정해서 시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시험이 개정이 됐어요. NCS 기반에서 우리가 시험을 보겠다. 전체적으로 시험을 봤을 때 이 NCS 기반에서 시험을 보겠다는 테두리는 정확히 맞습니다. 그 어떤 시험도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험도 NCS를 벗어나서 출제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NCS 기반이라고 그러면 NCS 모듈 그대로 그 책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출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건 NCS 기반, 즉 큐넷에서 제공하는 가이드에 벗어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자격증도 한번 봐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 전체적으로요 NCS 모듈 안에서 출제가 된 게 맞습니다. 이번 시험은요 직전 연도에 합격하셨던 필기 합격자들을 위한 배려가 충분히 묻어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총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출제 기준을 분명히 개정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기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4문제나 출제가 됐습니다. 개정된 NCS 모듈에는 전에 존재하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당황을 하게 된 거죠.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기 공부를 제대로 하셨었다 그러면 HRN 스케줄링 공식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이고요. 프로토콜의 3개념, 이건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펜인 펜아웃 이전 기출문제예요. 이렇게만 봐도 점수가 몇 개나 되나요? 쭉 보면은요, 우선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을 서술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예전에 우리가 출제됐고 충분히 우리가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들이고요. 프로토콜 3요소 충분하고요. 그리고 SQL에서 튜플 개수 계산하는 이 문제도 우리 필기시험 문제 그대로 출제가 됐고, HRN 스케줄링, 그리고 트랜잭션 특성이라고 하는 어시드, 이것도 필기 문제입니다. 아주 자주 출제되던 애들이에요. 개정 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듈 설계 시에 결합도 하고 응집도에 대한 거, 이것도 출제는 거의 매회 필기시험에요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코드에서 정렬 부분이나 배열이나 스위치문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 실기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에로시 기법, 이것도 마찬가지 필기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애들입니다. OSI 7레이어 마찬가지죠. 역정교화, 비정교화 마찬가지입니다. 펜인 펜아웃, 그냥 이렇게 살짝 봤어도 이 시험은 한정돼 있었습니다. 타겟이 누구로요? 바로 작년에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 재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을 위한 배려에 의해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 시험을 만약에요 똑같은 형태로 1회 필기 시험을 보고 실기 시험도 똑같이 이렇게 출제됐다면 그땐 논란이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왜냐, 필기 시험도 개정이 됐는데 실기 시험이 왜 개정이 안 됐을까? 왜 우리가 작년에 봤던 필기 시험에서 기출문제를 출제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이번 시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험을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필기를 공부하시고 합격하신 분들이 보셨다 그러면 솔직히 속상합니다. 왜? 필기 공부할 때 우리 기출문제만 외우거든요. 이거 기억 안 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의 배려는 조금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적중. 솔직히 이번에 출제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시험 일주일 전부터 모의고사를 올려드렸는데요. 그 중에 살충제 패러독스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또 XML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제이슨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정보처리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기사나 전기기사에서 꼭 출제되는 내용이 있다. 바로 적산이다. 우리 여기에서는 LOC라고 이야기하죠. 적산이 뭡니까? 견적내는 겁니다. 우리 정보처리에서도 분명히 출제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또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험은, 올해 시험은 작년 실기 기출문제를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 코드 문제 그대로. 예전에 우리가 개정 전에 코드 C 언어 자바 충분히 하실 수 있었으면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좀 속상한 내용이 많습니다. 출제 기준을 NCS라고 해서 시중 출판된 교재들이 다 NCS 모듈 다운받아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집약해서 교재를 집필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필기에서, 개정 전에 필기에서 출제됐던 내용들이 교재에 많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이번 시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직전 연도에 필기를 합격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공된 내용이고요. 그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다수로 출제됐다는 것은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듈당 10개, 20개 정도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시험장에 가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높은 점수라기보다는 적어도 15점에서 20점은 더 맞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충실하게 응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다음이에요. 그러면 시험은 이미 끝났습니다. 버스는 떠났어요. 그럼 다음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게 가장 큰 의문입니다. 제가 첫 번째 키워드와 두 번째 키워드에서 모두 말씀드린 것 같아요. 1회 시험은 어땠다고요? 응시자가 한정돼 있었습니다. 1회 필기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필기 합격자들을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이번 시험 솔직한 심정으로 정보처리 기능사 개정된 시험보다 쉬웠습니다. 그 내용, 범위를 우리가 알고 있던 NCS 모듈 안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을 뿐 해당하는 내용은 NCS 가이드 안에 모두 들어있던 내용이었고 또 우리 개정 전에 필기 시험에 모두 나왔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정 전에 실기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어떨까요? 이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올해는 꼭 합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시험 출제 기준이 3년, 5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되는데요. 이번 시험은 적어도 5년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5년간 시험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던가 이걸 또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3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시험이 개정되고 나서는 첫 시험은 다 이랬습니다. 지금 출제된 내용들이요. 대부분 시중 출판된 교재에 있었습니다. 필기 기출문제를 제외하고 올해 2020년도는요. 이런 스타일로 갑니다. 대신에 첫 번째 키워드인 배려는 줄어들 겁니다. 예측하건대 이 중에 5문제 정도씩 바꿔나갈 겁니다. 2회 때 5문제. 그러면 다음 3회차는 어떻게 될까요? 10개 정도 문제의 난이도가 바뀌겠죠. 그렇다면 내년에는요.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나갈 겁니다. 최종 목적지는 이 시험은 준기술사입니다.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솔직한 심정으로 정보처리를 강의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번 시험은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험이 너무 쉬웠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이 문제는 출제될 거야. 살충제 패러독스, 또 XML, 제이슨, LOC, 튜플 개수 계산하는 거 너무 쉬운 문제였고요. 다음 시험에는요. 우리가 NCS 가이드라인 안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동의하고 계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개정 전에 필기 기출문제를 제가 봐야 됩니까? 2회 때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한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에 출제됐던 내용들은 다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LOC 정도는 가능합니다. 왜냐? 얘는 그 어떤 기사 시험에도 항상 적산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이 시험을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술형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우리 정보처리 공부하신 분들은 문과생들 분들도 많지만 이과생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서술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서 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핵심 키워드만 단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 정보처리 기사는요,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능사와 다 연계가 되고요. 정보처리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과정형 테스트가 있는데, 과정형에는 필기시험 몇 문제, 실기시험 몇 문제. 지금 정보처리 기사랑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객관식, 주관식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정보처리 기사도 마찬가지로 점차 과정형으로 들어가게 될 예정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시중에 출판되어 있는 교재 그리고 저희 강의 이 정도 봐주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기출문제요. 만약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희가 모의고사 형태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보셨죠? 적중률 높은 거. 분명히 다음에도 적중이 됐으면 좋겠지만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기출문제 보니까요, 총 출제 기준의 모듈이 12개입니다. 어느 쪽에 쏠릴 거예요, 분명히. SQL, 또 프로그래밍.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버 프로그램 구현과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여기서 4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과거 기출문제에 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이고, 다음 회차에는 요구사항 확인이나 화면 설계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이 출제가 될 겁니다. 다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강의나 교재 내용, 학습 질문 올라오는 거 보면은요, 여러분들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십니다. 깊이 하십니다. 지금 이 시험 베이스라인 깔렸죠? 지엽적인 문제 있던가요? 개인적으로 지엽적인 문제 한 문제도 없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갈 거예요. 논란을 일으킬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준비해 주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합격 점수는 60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80점 이상 맞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